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오늘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임신 출산 영상인 것 같은데 민주 선생님은 오늘 촬영일을 기준으로 임신 22주 2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산전, 산후에 받을 수 있는 임산부 보건소 혜택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 선생님이 입원하고 수술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는데 잠깐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하자면 임신 중에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동안 진행하던 강의나 오프라인 상담 등등 많은 일들을 중단하고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출산 전까지 오프라인으로 활동하고 출산 후에 온라인 강의와 상담으로 멘토 활동을 할 수 있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경상남도 창원시 육아 멘토로 위촉되었습니다. 와! 인터넷 기사도 여기저기 나고 경남일보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위촉장도 받았습니다. 짜잔! 기사에 유튜버 이민주 씨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더욱더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온라인 활동밖에 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계시니까 건강하게 출산해서 꼭 멋지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내용은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임신 전에 받을 수 있는 보건소 혜택. 임신 전에는 저비용으로 산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는 부분은 미리 있어야 하는 항체가 있는지, 어떤 예방 접종이 필요한지 등등 기본적인 검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임신을 했을 때는 임신 후에 알았거든요. 풍진 항체가 없다는 걸. 근데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임신 준비를 하기 전에 풍진 접종을 하고 풍진 접종 후에 3개월 동안에는 또 임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임신을 준비를 했거든요. 흔하진 않지만 임신 초기에 풍진 감염이 되면 태아 사망이나 기형 출산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풍진 검사만 따로도 가능하고 접종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임신 확인 후에 받을 수 있는 보건소 혜택 8가지 알아볼게요.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임신 확인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확인 후에 임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구 보건소를 방문해서 임산부 등록을 해야 해요. 병원에서 받은 임신 확인서랑 산모수첩, 신분증 이렇게 지참하시고 보건소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혜택, 임신 초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셔서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지를 받아서 병원에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병원에서 결과지를 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검사들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총 간염, 빈혈, 각종 성병 검사 등등 20여 가지의 검사 결과를 받았고 검사 과정은 소변 검사, 혈액 검사로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추가로 자궁경부암 검사랑 균 검사랑 몇 가지 검사만 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 선물 꼭 챙기세요. 임산부 배지는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사실 저는 임신 초기에 이걸 보여주고 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출퇴근할 때나 또 저는 맥수술 하기 전이랑 하고 난 후에 검진 다닐 때 자궁이 많이 처지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임산부도 앉을 수 있는 노약자석에 앉고 싶었는데 이 배지가 없으면 임산부인지 초기에는 티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괜히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럴 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이 차량 부착용은 여성 주차 공간이나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고 무료 주차나 할인 주차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출산 후 6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안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임신 축하 선물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구 보건소에 따라 선물 종류는 다르더라고요. 에코백이나 마스크, 아기 손수건, 어떤 곳은 바디 제품이나 보습크림을 주시는 부러운 곳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물티슈 큰 거랑
손수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출산 장려금이 아니라 임신 확인 후에 분만 전에 받을 수 있는 임신 축하금이 지급되는 곳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챙기세요. 세 번째는 독감 백신 무료로 접종하세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산모수첩 등등 임신 확인이 가능하거나 임신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독감은 뱃속의 태아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 꼭 챙겨서 맞으세요. 자, 다음은 주수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신 등록 후부터 12주 이내 2개월 분량의 엽산 지급. 제가 받은 엽산은 이건데요. 지급받은 엽산이 알이 좀 크더라고요. 입덧 있을 때는 먹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전에 먹던 엽산을 다 먹고 보통 16주까지는 엽산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니 그때 추가로 제공받은 엽산을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아 기형아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보건소에서 쿠폰을 지급받아서 지정된 병원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기형아 1, 2차 검사는 같은 병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1차 기형아 검사는 임신 10주부터 13주 이내까지, 2차 기형아 검사는 임신 14주에서 22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임신 16주부터 제공되는 5개월분의 철분제 무료 지급. 보통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는 출산 후 한 달까지 1개월까지 복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5개월분 보건소에서 무료 지급 받으셔서 꼭 복용하세요. 그런데 철분제 드시면 변비 올 수 있는 거 아시죠? 변비도 꼭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너무 심한 경우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조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검진 갔을 때 꼭 얘기하시고 임산부들이 먹을 수 있는 변비약 처방해 주시거든요. 고생하지 마시고 약 처방 받으셔서 드시고 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임신 24주에서 28주 내에 받을 수 있는 임신성 당뇨 검사. 이것도 지역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임신 중기에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검사잖아요. 어떤 곳은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 지역구에 찾아보시고 검사 받아보세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임신 관련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역구 보건소마다 교육이나 다양한 임산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임산부의 날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평일에 이용이 힘든 직장인 임산부들은 한 달에 한 번 운영되는 임산부의 날 알아보시고 임신 16주에서 34주 이내에는 남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선착순으로 신청하셔서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 요가, 체조, 뜨개질, 모유수유 교실 등등 다양한 임산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다른 임산부들 만나서 함께 활동하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은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보건소 혜택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출산 선물 받아야겠죠. 출생신고 후에 출생신고한 해당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지역구 보건소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300일 이상 거주한 산모들의 출산에 한해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300일이 되지 않은 산모들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미역을 지급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출생 순위에 따라서 지급되는 선물이나 금액도 달라지더라고요. 이왕 받는 거 마음에 드는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명으로 임신 중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 기간 동안의 입원비랑 수술비, 치료비 지원이 됩니다. 출산 후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임신 중에 해당되셨다면 코드 번호와 질병명, 코드명 표기되어 있는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는 유축기 대여입니다. 보통 모유수유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출산용품들이 잠깐 사용하고 또 모유수유를 하고 싶다고 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축기 대여를 받아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유축기 개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산하기 최소 한 달 전까지는 미리 신청하셔서 언제 가지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출산 직후에 순서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 후에 집에 오거나 산후조리원을 가지 못하고 바로 집에 오는 경우도 있죠. 산모와 아기의 상황에 맞게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으니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태아 유형이나 출산 순위에 따라서도 바우처 지원이 다르고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집에서 갖게 되는 차례 순서를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무료 실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시기에 맞게 꼭 맞아야 되는 필수 예방접종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내 아이가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고 아이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정확하게 날짜도 확인 가능하거든요. 사이트 바로가기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게요. 자, 그 외에도 미숙아, 난임,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 미혼모, 청소년 임신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 내 상황에 맞게 더 많은 혜택들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임신 육아 종합 포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도 제가 더보기란에 주소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민주 선생님이 임신 전, 임신 후, 출산 후 경험했었던 보건소 이용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 포함해서 지금 아가를 품고 있는 엄마들 다음 시간까지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 만나요. 안녕.